안녕하세요. 범블한 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이걸 동률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만큼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니 얼어붙어서 도저히 해빙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이전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는 100.7로 3월과 동일한 것으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합이라는 건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결과인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해서 지금 소비자 심리 전망이 그리 밝을 수만은 없는 거죠. 왜냐? 일단 무역 지표에서 수출 증가세가 그래도 뾰족뾰족 지표가 나오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소비 여력이 보합 수준이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뒤로 가는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것으로 그리 지표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표 기저에 깔려있는 소비자 동향은 일단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 대체로 지출 전망이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 수준. 근데 지표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지 체감적으로는 어마무시 지금 지갑을 닫고 있는 추세인데 너무 온화하게 보이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이 막연한 인식이 깔려 있는 건데 이것도 너무 체감적으로 전망하는 수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확실히 지출 여력이 많이 줄어가는 상황에선 앞으로 경기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은 그리 앞으로 치고 나가는 지표를 보여주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채 상황에 대해서도 일단 들어오는 수입이 만땅이어야지 어느 정도 게이지를 보고 달릴 수 있는 엑셀을 밟을 수가 있는 건데 만만치가 않잖아요, 요즘. 그러니 디레버리징, 빚을 쳐낼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계부채 전망은 전월 대비 1포인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가 역시도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집어가던 손길도 손이 가요 손이 가 하던 그 품목도 우주의 모든 무게가 그 작은 물품 속에서도 딱 내려앉은 것만큼 느껴지는 판이니 물가 수준 전망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이렇게 고물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막연함이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당연히 물가 수준 전망은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하는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에선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게 물가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전월보다 0.1%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 무슨 달팽이가 지나간 자국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폭은 변동률이 나왔으니 이것도 그냥 얼어붙어 있는 전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농축 수산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 없는 거고 유가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변수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선 석유류 제품군에 대한 상승세도 무시 못할 것으로 보여서 전월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았다고 말하기에도 참 모든 지표가 찝찝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 같고 기대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 여력, 그러니까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할 만한 시장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는 앞으로 경제 전반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궤적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이런 여파를 그대로 흡수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일단 군부를 잘 때야 훈훈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밑에서 온기가 올라와 주지 못하면 절대로 지금 얼어붙은 모든 지표들이 해빙의 순간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저의 경제 지표가 제대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모로 경색된 분위기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다면 그 여파는 갈수록 일파만파 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특화된 청약에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는 거죠. 성남 신촌 에이트블록, 엘리프 성남 신촌이 신생아 특공이 시작된 첫 케이스였는데 11가구 모집에 무려 670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만 60대 1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죠. 보통 공공분양, 그것도 가격대가 좀 높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위기가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 청약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다자녀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신생아 특공도 20% 물량을 의무적으로
파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둬야 해서 이렇게 젊은 층에서 몰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지가 되게 좁아진 겁니다. 민간 분양은 미친 듯이 분양가를 올리는 엘리베이션 효과가 그냥 고속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대로 소비자 심리 추이를 우리가 리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게 보여도 되게 중요하거든. 소비 여력이 딸린다는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웬만한 청약 시장은 쳐다보지도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거고, 일단 틈새 시장에서 스스로의 경쟁력 중에 자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곳은 절대로 들이대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엘리프 성남 같은 데가 경쟁률이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솔직히 공공분양치고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 이렇게 공공분양 가격이 입지가 엄한 데서 나오게 되면 그냥 뭐 안면 몰수할 수 있을 건데, 위례와 송파라는 접근성이 나오니까 뭐 그냥 부담감 떠안고 직진을 한 거죠. 지금 구축 매매 시장만 봐도 뭐 이번 주에 새로운 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 강동구, 성북구 쪽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한데 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아닙니까? 신반포 2차 고점 39억 대비 34억. 집값을 이렇게 부르시니까 되게 어색하네. 30억이 넘어가. 5억 이상의 그래도 하락 추세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 쪽 특히 요즘 하락세 주도하고 있죠. 선사현대가 고점 15억 대비 11억의 거래가 떴습니다. 4억 이상이 하락하는 추세. 게다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역시도 고점 16억 대비 12억의 거래가 됐고 4억 이상의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장이동 쪽 장이 뉴타운에서 비교적 신축이라 할 수 있는 레미안 포레 카운티 고점 13억 대비 9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4억 이상 하락. 최근에 서울 집값 올랐다고 설레발들이 오리발처럼 뭐 수면 아래에서 노를 젓고 있는데, 이거 뭐 송파구 쪽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기록한 곳들이 대부분이고, 그 대부분의 비교적 핵심 입지들은 계속해서 집값들이 급매로 나온 곳들은 주변 시세 완전히 꺾어버리고 튀어나오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주일간의 하락세인데도 뭐 이번 달 초반보다 훨씬 낙폭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분당구는 뭐 계속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거의 4억 이상이 떨어지는 건 이제 너무도 평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의왕시 역시도 오른다고 뭐 난리 부르스를 추더니만, 인덕원 센트럴자이 역시도 중대형 평수에서 4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수원시, 영통구, 광교 이제 뭐 8억대까지 내려오고 있네요. 과천 역시도 집값이 그리 견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억 이상 하락하는 추세. 화성시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당, 의왕, 광교, 과천, 화성시 죄다 그래도 경기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는 곳들이 미끄럼틀을 제대로 타고 있는데,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뭐 그래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꼬일 수 있는 수요를 물기 위한 일종의 매수세 토끼몰이인데, 동서남북 어떤 호재도 집값을 뭐 들어올릴 만한 힘이 없으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기대 인플레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수출 여력이 좋아져도 소비 여력은 그대로 꼬로박고 있어서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전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도 뭐 송도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리들이 들린 것 같았는데 그냥 메아리로 묻혀버린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주일 텀 안에서도 계속되는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 진정세를 보인다 하지만 수요가 기본적으로 붙어주질 못해서 송도는 더욱 외로운 독도가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지방도 대구와 부산, 세종 중심으로 한 주간 폭들이 3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대구 수성구 범어동이 뭐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은 이후 계속해서 추격 매수가 붙을 가능성 좀 떨어지죠. 힘들어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산은 뭐 여전히 연제구, 해운대구가 약세. 세종은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고, 일부 뭐 선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된 가격들이 호가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서울 집값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지구력 자체의 한계를 보이는 이 저질 체력에 가까워서 끝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다. 일각에서는 오늘 뭐 기대 인플레 완화와 더불어서 비둘기 색채가 짙어지는 한은 금토이가 다시 조직이 되죠. 세팅이 되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거의 뭐 스스로 붕괴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뭐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미국은 끝까지 버팅기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간극이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 전격 금리 인하라는 소식이 터지게 되면 뭐 시장이 환호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오히려 오늘 날짜로 트레이더들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갈 거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서
정격 인상이라는 버튼을 눌러도 증시는 하나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내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늘이 금리 인하하면 그동안 영끌 아파트가 버텨왔던 시간들 그냥 증발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소비 여력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수요도 사라지고 금리는 다시 올라가는 이중고 그대로 떠하는 부동산 시장,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시장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 정격 금리 인상 이 시나리오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어색한 수준이 아니죠. 이미 증시에서의 미국 트레이더들이 상정한 내용이고 오늘 하나니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도 고금리 상황의 지속에 익숙해진 수요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은 이런 금리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상으로 가도 충격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몰빵을 했던 집들이 문제인 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